정함철이라고 하는 그 서북청년단 회원하고 그 오영술 목사님하고의 대화 내용, 박근혜를 처단해야 된다, 4월 19일에 심판하겠다, 사형시키겠다, 이런 말씀들,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대화죠. 개인적인 대화까지, 울분에 찬 개인적인 대화들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고, 조금 전에 행진을 끝내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오영술 이분께서 전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오영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물론 아주 친한 분인데 할 수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기독교 교단의 비리가 너무 많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 하시니까 그 교단에서 쫓겨나셨답니다. 그런 분이 좀 보면은 도질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죠. 이번에 오늘 건도 돌질적인 발언들 하시는 그분의 성향 중에 한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에 그렇게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부정선거 박근혜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정확한 지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의 지위, 현재의 정확한 지위는 부정선거 사범이고 내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우리들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기 이전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포함해서 정치권들도 국민들의 모습이죠. 민주공화국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또 제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주인된 권리, 주권을 뺏은 박근혜는 부정선거 사범이고 또 내란 범죄자입니다. 지금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되는 범죄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오영술 목사님의 조금 돌직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틀린 말은 꼭 아닙니다. 내란 범죄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의로운 행동을 까지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또 도시락 폭탄을 추적하셨던 윤봉길 의사의 행동은 의도가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그걸 테러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뉴라이트, 또 서북청년단, 이런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려고 하는, 또 대한민국 법치 세계를 모두 다 유린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유린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죠. 박근혜의 아비는 박정희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로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고, 또 해방이 된 후에는 군 장교로서 남로당 이것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 언도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빨갱이죠. 빨갱이 뿐만 아니라 5.16 쿠데타를 저질러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독재를 하다 안 되니까 유신 헌법을 제정을 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독재자입니다. 그런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 선거로서 청와대를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검찰, 경찰, 안행부, 국가기관이 대부분 동원된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로,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개표 조작, 선거 전날 어떻게
당선자가 미리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선관위 서버에 미리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하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는 부정선거 사범이고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는 내란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거든요. 일본 법대로, 미국 법대로, 또 영국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는 부정선거 사범이고 부정선거 사범이면 최고 사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는 내란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범죄자 최고 사형입니다. 그 사형, 박근혜 부정선거는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니죠. 이명박에 의해서 이명박과 국정원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동원된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개표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수치와 전혀 다른 수치를 방송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죠. 방송 3사가 포함된 부정선거 너무나 많은 연루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심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면은 기껏해야 50명도 안 되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횃불은 단 한 사람이 횃불을 들어 올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밝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횃불 시민들이고 여러분들이 들어 올린 횃불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전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너무나 큰 이정표를 세우는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누가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들이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렇게 생활고에 찌들어서 또는 또 개인적인 또 블랙스완 또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한번 나오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들이고 횃불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들어올린 횃불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분명하고 뚜렷한 큰 획을 짓는 이정표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누가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들이 바로 써나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지켜보기 위해서 경찰들이 와 있는데 이 경찰 이분들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짜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진짜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진짜겠습니까? 가짜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진짜겠습니까?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 그 경찰청장이 임명한 경찰들은 진짜겠습니까? 가짜이거든요. 가짜들의 세상에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짜들이 반치고 우리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가짜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국가가 아니라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 5천만 국민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결정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선거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청와대를 도둑놈이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청와대는 도둑놈 소굴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를 강도가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청와대는 강도 소굴이 되는 겁니다. 또
청와대를 부정선거 사범이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청와대는 부정선거 사범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없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년 정부 예산 375조 원의 최종 결정권자가 도둑놈이고 강도고 부정선거 사범이고 내란 범죄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미래의 삶이, 우리들 아이들의 삶이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